작년에 이제 개정 발표된 세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최대 과제는 고용 창출입니다. 자, 몇 가지 세제 지원 강화된 내용들을 살펴보실게요. 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복직 세액공제, 이러한 것들을요, 너무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로 합쳤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늘려놨고요. 청년의 범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청년의 기준이 만 15세부터 29세였던 것이 만 34세까지 자그마치 5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생기죠. 작년엔 청년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올해부터는 청년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기존에 왜 복잡했었냐면 경력단절 여성도 되기도 했지만 청년일 수도 있죠. 한 해는 청년이었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청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매년 판별해서 구분해서 적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용증대와 관련돼서 지방과 수도권의 기준이 좀 달랐고요. 그 안에 포함되는 상시 근로자의 개념도 이 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개념과 세무사에서 갖고 있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관들 대응하는 과정에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고요. 서류나 추가적인 첨부 서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들어가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이 설득되고 나면 과거에 못 받았던 것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혜택들이 더 늘어났고 또 과거에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추가적으로 적용돼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본다면 경정청구의 항목들을 5년 이내라면 체크해서 받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도 원하고 있어요. 왜요? 정부에서는 이걸 쌓아두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산세가 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산세가 1.8%에서 2.3% 사이에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산세를 냈죠. 세금 늦게 내면 가산세를 냈었는데 이제는 가산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받았어야 될 세액 감면을 그동안 못 받았다가 2023년이 돼서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안 가져가면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산세로 정부에서 납세자한테 물어준 게 2,44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게 기간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받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해야죠. 그래서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더 냈다면 그걸 받아가시는 것이 경정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괜히 세무조사 나올까봐 안 해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세무조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이 경정청구 신고서를요, 제3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그 조사관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숫자의 변화라든지 그래서 얼마가 더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세부 내역서,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담당 조사관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존에 있던 결과와 현재 거를 비교해 본 다음에 다르다. 그게 인정이 돼서 도장 찍어 내보내는 게 경정청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조사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 보장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가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받아갈 건 받아가고 대신에 낼 건 내셔야죠. 저희는 절대로 탈세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단 받지 못했던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우리 흔히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일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이 일하는 것처럼 급여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경비인데 그걸 인정받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사용하신 건데 그걸 전부 다 사업
유관 경비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든가. 사실은 경정 청구는요, 받지 못한 세액 감면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받고 요걸 받는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사업하실 때 어마어마한 세제적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에서 하는 세무법인, 회계법인들이 이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AI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아니면 그 담당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받았어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하셨는데 이제는 AI 프로그램으로 3분에서 5분이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해지셨죠? 네,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정청구를 의뢰하시게 된다면 내가 놓쳤던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혹시 추징당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조정이 돼가지고 환급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받았다가 뱉어내는 게 사실 아까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추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받은 시점보다 고용 지표가 많이 낮아졌거나 안 좋아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마지막 연도, 그러니까 22년도나 21년도에 받은 것이 2년, 3년 동안 이제 추징의 대상해거든요. 17년도나 18년도나 19년도에 받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가장 최근 것에 대해서만 제대로 계산하고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징에 대한 리스크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찍는 내용이라서 그동안에 다루지 못했던 짤막한 몇 가지 내용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계속 나눠드리는, 알려드리는 알려줘 은희사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